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6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벌써 16강이라니, 그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항상 그렇지만요. 앞을 보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죠? 어느새 정상에 가까워집니다. 힘을 내시고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초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한 간단한 리뷰 5. 그죠? 여러분 다 확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리뷰란 개념 자체가 알려주는 것처럼 피드백킹 하는 거예요.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적어도 기본적으로 문제에 매칭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고요. 리뷰 과정은 아마도 리뷰 6까지 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어법상 맞는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의 문제의 취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왓절과 대절의 차이입니다. 왓절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절을 이끌면서 명사절의 형태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라는 것은 접속사 대시 완전한 절의 형태를 이끌면서 명사절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1번도 보시면 what 뒤에 he is honest라는 완전한 절이 있기 때문에 그저 that을 써야 하는데도 what을 썼습니다. 자, w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의 형태가 나온다. 그리고 that 뒤에는 완전한 절의 형태가 나온다. 이걸 가지고 풀어봤을 때 1번, 2번, 3번은 다 what을 that으로, that을 what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사람들은 믿었다,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과거에 한때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적이 있으니까 동동시제, 동사와 동사는 시제를 맞춰야 되는데 believed와 was가 같이 시제적으로도 과거를 잘 쓰고 있고요. 대뒤에 지구는 평평하였다라는 완벽한 절의 형태이기 때문에 4번을 맞는 문장으로 골라주시면 된다. 앞에서 배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죠?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번의 what은 자, 이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they need 뒤에 목적어가 부족한 불완전절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자, what을 풀어쓰게 되면 the things which나 that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꾸어 쓸 수 있죠. 다시 말해 이 the things which 자체가 what을 나타내기 때문에 what 뒤에는 불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와야 이 선행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도 맞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what is important. 명사절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is your choice. 자, 중요한 것은 너의 선택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사절이 주어인 그러한 완벽한 문장이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they are students. 우리가 학생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죠? 학생이든 어른이든, 그죠? 지켜야 할 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왓절이든 대절이든 절이 주어다 그러면 단수 취급한다. 그죠? 왓절도 명사절로서, 대절도 명사절로서 이렇게 주어의 역할로 쓰이게 되면 동사는 단수이다. is나 wa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비동사 are를 is로 고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자, 1번에 who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는 관계사절이고요. 2번에는 whose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관계사절이고 3번에 whom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용사절인데 자, 세 번째 문제는 그거죠. 선행사를 사람으로 취한다. 이럴 때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주격은 뒤에 동사를 가져온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선행사와 이 동사의 수일치, 태일치 참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whose 뒤에는 이렇게 명사를 가져온다. 그래서 whose 자체에 소유격을 넣어서 그거의 명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om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선행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에는 3번과 4번을 보시면 whom 뒤에 주어 동사인 I think까지는 같은 개념의 문장 구조가 보이지만 3번과 4번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선행사가 사람으로 등장하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블랭크가 들어가고 주어 동사 뒤에 바로 세 번째는 is란 동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동사가 있거나 주어 동사 이렇게 준동사에 투부정사가 있거나 문장의 의미는 같지만, 자, 구조적으로 비동사 앞에 주어 동사는 삽입절입니다. 그래서 삽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빼버리면 비동사 앞에니까 주격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주어 동사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나 목적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whom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어지는 별표 2개 수준의 문제의 출제 포인트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주어일 때 주동동이 보이면 who가 답이요. 주동, 준동사, 투부정사가 보이면 whom이 답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3번은 틀린 거고요. 4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을 who로 바꾸시면 된다. Who I think is clever. 자, 그녀는 내가 생각하기에 영리하다고 믿는 그러한 여성이다. 그래서 I think를 빼버리고 나면 who is clever가 되겠죠. 자, 네 번째 갑니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관계대명사 that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가져오죠. 그래서 네 번째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절대법칙의 6번째 규칙, 관대불완. 관대불완. 관계대명사는 불완전절을 이끌고 관부완전,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을, 완전한 절을 이끈다. 불완전한 절이 이끌면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고 완전한 절이 뒤에 나와 있으면 관계부사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절대법칙 6번째. 자, 주절 안 돼요. 주동수태 확인하세요. 동동시제 확인하세요. 본동준동 확인하세요. 현분, 과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6번째 이제 관대불완, 관부완전, 형부부영, 자동, 타동, 정치도치, 얼수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죠? 기본 사자성어. 자, 따라서 That is the boy that I met 할 때 that는 목적격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고 the boy를 met 뒤에 넣고 내가 어제 그 소녀를 만났다. 맞는 문장이고요. 자, whom I taught English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영어를 가르쳤다. 누구에게? 그 소녀에게. 그래서 the girl도 taught 뒤에 감목적으로 들어가서 I taught the girl English. 나는 그 여성에게, 그 소녀에게 English를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로 teach의 과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teach, taught, taught. 이렇게 해서 A, B, B형의 불규칙 동사인데 사형식 동사로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서 English는 여기 있고요. 간접 목적어 자리에 the girl을 넣어서 내가 그 소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지금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앞에는 관계 대명사를 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틀린 문장이니까 This is the friend wh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수학 선생님으로 계신 그 친구다. 이 친구가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셔.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his is the friend. 이 친구가 바로 내가 얘기하던 그 친구고 그리고 그 친구의 his father is a math teacher. 수학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접속사하고 대명사의 소유격이 함께 사라지면서 바로 father 앞에 뭐가 돼야 돼요? who's가 돼야죠. 그런데 거기는 whom이라 돼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장이다. 자, 여기에 별표 2개짜리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이것도 별표 반드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의 관계대명사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I have a new computer. 내가 컴퓨터 새 것을 가지고 있는데 which my parents bought for my birthday present. 부모님께서 내 생일 선물로 bought, 과거, 그죠?
bought, buy, bought 이렇게 A, B, B형으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인데 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 새 컴퓨터를 내 생일 선물로 사주셨다. 부모님께서.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불완전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형용사절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선행사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때 이 선행사를 명사 대명사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보완하고 서포팅하고 서술하는 개념이 형용사절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5번에 1번에 which is made in Germany 저것은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벤츠라는 차량이다. 그럴 때 여기에 벤츠가 제가 볼드를 거기다 넣어놨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명사지 복수형의 개념이 아닙니다. 고유명사로서. 따라서 which도 is라고 쓰는 게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때 which is가 생략이 되면 made in Germany, made in Japan, made in Korea 그렇게 문장의 과거분사로 이루어지겠죠. 1번이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this is the place where, place where에 밑줄 치시고 방금 얘기했지만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마찬가지로 5번에 the place라고 나오고 여기에 where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되면 일단은 뒤에 완전한 절의 기본 형태로 주어 동사는 반드시 보여야 되는데 주어 자체가 없는 문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where를 쓸 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로 which나 그죠? that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자, 1번이 그래서 맞는 거고 2번 틀렸고요. 3번은 자, this is the hurt. 자, 이곳이 바로 그 오두막집이다. 나의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the hurt는 장소 개념이면 where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whi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my brothers live together.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나의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다. 자, 주어 동사 부사 이게 완전 자동사로서 뒤에는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은 the hurt를 대명사 개념으로 목적어 자리에 넣을 것이 아니라 부사 개념으로 그죠? 그곳에서 거기서 here라든지 there의 개념이 되어서 부사와 접속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게 관계부사거든요. 따라서 나의 형제들이 함께 이곳에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관계부사로 바꿔야 되겠죠. 앞에 그래서 장소로 나와 있다고 해서 장소가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장소가 나와도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장소가 나와서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이 뒤에가 불완전하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쓰시고요. 여기가 완전하다 그러면 관계부사를 쓰면 된다. 이 법칙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절대 법칙 넘버 6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가면 There is the apartment where was built 10 years ago. 저것이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where 다음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 들어갈 수 없지요. where 대신에 which나 that을 써서 아파트먼트가 대명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which was built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절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명사절은 그냥 what이냐 that이냐 whether냐 또는 간접 의문문이냐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형용사절은 좀 더 원리를 조금 더 그 안을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I think think 다음에 that는 접속사로서 완전한 절인지 보겠습니다. 그녀가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완벽한 절이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I'll choose the opinion. 나는 그러한 의견을 선택할 것이다. What I think to be right. 자,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도 그 앞에 the opinion이라고 이렇게 선행사가 있는데 여기 what이 들어가서 자, I think to be right. 자, 간단해요. 대명사가 이렇게 쓰였다는 얘기는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일단 what이 들어갔고요. 이 자체가 더 thing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뭐뭐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의견 중복돼서 안 되죠. 따라서 여기 선행사를 떡하니 이렇게 주고 싶으면 이것을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수로 바꾸시면 되고 얘가 그냥 전체적으로 보어나 목적어가 되려면 얘를 없애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행사가 없어야 what을 쓸 수 있고 선행사가 존재한다면 위치나 대수로 관계절을 만들어서 표시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게 6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2번은 틀렸네요. what 대신에 위치를 써서 I think to be right 또는 that I think to be righ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we often say 우리는 종종 말하곤 합니다. that man is mortal. 자,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 man is mortal. 사람은 언젠가는 그죠? 운명을 다하게 된다. 자, 이게 완벽한 문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는 that을 쓸까요? what을 쓸까요? 당연히 that을 쓰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번째, they told me. 그들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명사절 자리에 that이 들어갔습니다. 자, 내가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너 시험에 합격할 거야. 격려하는 말을 해주더라. 자, 보세요. 나는 합격할 것이다. 분명히 시험에. 완벽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니까 여기도 뭘 쓴다? 그렇죠. that을 써줍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7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에 3번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7번 똑같이 who 뒤에는 동사가 있다. whose는 소유격으로서 뒤에 명사를 가져온다. whom은 뒤에 주어 동사의 패턴을 가져온다. 물론 얘들은 선행사를 앞에 사람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 기본적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whom 뒤에 she likes very much. 그녀가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누구를? 남자친구를. 두 번째, 자, work for the hospital. 병원에서 일합니다. 누가? 여자친구가. 그래서 works가 동사입니다. 세 번째, 자, 일이 마법사입니다. 직장이 마법사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이 마법사인데 바로 그 신사다. 그래서 he is the gentleman and his or her job is a magician. 마법사이다. 그래서 and와 his, and와 her, 그죠? 근데 and his가 gentleman이란 말이니까 and his를 명사 앞에서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whose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whose job, 그 사람은 바로 그 신사분이신데 그 신사분의 일자리, 신사분의 일은 직업은 마법사이다. 그래서 역시 그렇게 써야 되는데 whom이 틀렸죠. 네, whose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he is the environmentalist. 그는 환경주의자다, 환경론자다. We will meet. 우리가 만나보아야 할 환경론자이다. 그래서 meet의 목적어가 environmentalist라고 하는 명사구로 목적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만나보아야 할 환경주의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틀렸네요. 8번 보겠습니다. 맞는 문장 고르기. 자, 8번의 1번은 도가 시작되어지는 부사절 뒤에 등위 접속사 주절. 절대 그렇게 쓸 수 없죠. 8번은 단문으로 쓸 거냐, 주절의 동사 하나, 중문으로 쓸 거냐, 단문 2개, 복문으로 쓸 거냐, 종속절과 주절, 혼합문으로 쓸 것이냐. 우리가 다시 이제 독해를 해야 되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문장의 종류라고 하는 simple sentence, compound sentence, complex sentence를 정확하게 지금까지 만들고 배워왔습니다. 그거를 잘 썼는지에 대한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부사절 컴마 등위 접속사를 없애주시거나 그죠? 앞에 부사절이면 아니면 도우를 없애서 중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항상 공부하러 가곤 합니다. 그 사람은 내년도에 시험에 합격할 거예요. 그죠? 절대법칙 넘버 1 주절 안 돼요. 바로 그거에 위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면 나는 그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3번이 정답이죠. 부사절 컴마 주절의 문장이고요.
네 번째,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의견이 아니라 내 선택의 문제다. 여기도 등위 접속사 그러면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그러면 not A, but B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B, and not A 아니면 B, not A 이래야 되는데 not이란 부분이 A 자리에 다시 말해서 my choice 앞에 붙은 것이 아니고 your opinion 앞에 붙었으니까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요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그죠? 이 셋 중에 선택사항에 어떠한 것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네 번째도 틀리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3번이 맞는 문장이 된다. 자, 9번이죠. 부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절. 그렇습니다. 부사절 그러면 바로 기본적으로 접속사 주어 동사의 패턴이 가장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접속사의 의미가 시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조건 그리고 양보, 이유, 원인, 비례, 대조 등등등의 형태를 갖는 건데 그래서 이 부사절 뒤에 접속사 이 뒤에 이끄는 절은 완전절이 나오잖아요. 완전절이 나오면서 이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서 때문에 일지라도 한다면 하게 될 때 한 후에 하기 전에 할 때까지 하자마자 곧 여러 가지 접속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unless 만일 뭐뭇이 아니라면 once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since 뭐뭐 이래로 뭐뭐이기 때문에 while은 가장 많이 나오는 접속사 중에서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한 그죠? 또는 뭐 반면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자마자 곧 그건 뭐예요? as soon as죠? 뭐뭐 하자마자 곧 as soon as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는 as soon as만 있는 것이 아니라 the moment, the instant, the minute, directly, immediately, instantly, minutely, 그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가 틀렸네요. 다섯 번째, 그래서 9번에는 네 번째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부사절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부사절이라는 건 접속사 주어 동사의 패턴으로 시간 조건 양보의 완벽한 이유 원인의 비례 대조의 완벽한 절의 형태를 가지고 반드시 주절이라고 하는 행태와 함께 나옴으로써 컴플렉스 센턴스를 구성하는 복문의 패턴을 우리는 쓸 때 바로바로 부사절을 이용하죠. 첫 번째,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서울에 살았다. 그죠? 여기에 첫 번째 1번의 왼절은 부사절 답이고요. 두 번째 왼절은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뉴욕으로 언제 이사했는지, 즉 내가 뉴욕으로 언제 이사를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0번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건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when이 뭐뭐일 때,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얘는 접속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이끌죠. 자, 하지만 when이라는 게 언제라고 해석이 되어서 뒤에 주어 동사의 그죠? 이런 패턴을 가져오면 얘는 의문 부사.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더 플러스 시간을 수식해주는 왼절이 들어가서 뭐뭐 할, 뭐뭐 일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로 쓰일 때는 얘가 관계부사. 그래서 이때는 얘가 형용사절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부사절입니다. 결과적으로 1번은 정답이고요. 2번은 언제 내가 뉴욕으로 이사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명사절. 세 번째는 the day,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When my memory will return, 내 기억이 되살아날 바로 그런 날. 그렇죠? 열심히 기억은 되살아나게 될 것인데 When my memory will return이라는 관계사절, 형용사절이 the day 뒤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죠? 뒤에서 긴 어구를 짧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뒤쪽에 물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시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절이 있으면 명사절이고요. so that이나 such that에 걸려 있으면 부사절인데 지금은 say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명사절로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곧 브라운관에 복귀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명사절 맞습니다. 1번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이 명사, 형용사, 부사절을 구분하는 것들이 최근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배운 거 쫙, 그죠? 뭔가 여러분이, 그죠? 꽉 막혔던, 그죠? 고구마 먹고 꽉 막혔던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아주 김치국처럼 쫙 풀어버리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째 강의에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정법, 이런 과정을 우리가 기초에서 배웁니다. 자, 그런데 기초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제일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법이란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유식하게 subjunctive mood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subjunctive mood는 직설법하고 달라요.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야, 사람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그죠? 아주 다이렉트한 그런 방법으로, 다이렉트 무드, 그죠? 직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춥다 그러면 이게 추운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춥지 않다면 나는 밖으로 나가서 놓을 텐데, 반대로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현재에 대한 사실, 이게 직설법이죠. 현재의 사실을 가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춥다, 안 춥다면, 그죠? 가난하다, 부자라면, 그죠? 지금 수험생이다, 공무원이라면, 다 그런 게 가정이죠. 그 다음에 과거 사실. 과거 사실을 가정할 때는 역시 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건데, 현재를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고요. 가정법으로서는 과거로 표시하는 거, 과거. 동사를 과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가정할 때 동사를 과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과거 사실을 가정법으로 표시할 때는 이거를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거죠. 이 개념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충분히 했는지 한번 연습시켜 볼게요. 만약 이런 겁니다. If I am rich, I can buy the car. 내가 부자라면 나는 그 차를 살 수 있다. 자, 내가 부자라면 나는 그 차를 살 수 있다. 잘 보세요. 내가 부자라면 나는 그 차를 살 수 있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 차를 살 수 없다. 이런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am을 쓰면 안 돼요.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as I am not rich. 나는 부자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I can't buy the luxury car. 그 멋진 차를 살 수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그 차를 살 수 없다. 이걸 직설법 현재라고 합니다. 자, 직설법,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현재를 이렇게 가정법으로 표시할 때는 현재를 현재로 표시하고 현재를 현재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부정을 긍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 동사 자체를 과거로 돌린다는 거예요. 비동사. 비동사의 과거는 뭐가 있어요? was도 있고 were도 있는데 was 자체도 안 쓴다는 거예요. 가정법에는 was라는 비동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were로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법칙의 세 번째 주절 앙드예요. 주동수태 확인하세요. 동동시제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과거 쓰고 여기는 여기 현재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같이 과거를 써줘야 돼. 그래서 동동시제, 이 캔의 과거형인 could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현재 부자라면 사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그 차를 지금 살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직설적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니어들이 저거 맛있는 거 사줘, 맛있는 거 사줘. 그럼 건강이 안 좋아서 안 사줄 수도 있지만 되게 비싼 거야.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부자라면 저거를 사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빠는 돈이 없어서 못 사줘.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뭔가 우회하고 좀 물러나서 그것들을 상상할 수 있고 그것들을 또는 가정할 수 있고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건 말하는 사람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봤을 때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 과거 쓰고 주절에 항상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정법 과거에 대한 공식은 if, 주어, 비동사일 때는 무조건 was는 없고 were,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 있잖아요. 모든 동사는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로 3단 변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 뜨시고 그 다음에 컴마 쓰고요. 주절에 주어 쓰고요. 여기 가정법 조동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좀 더 가능성이 떨어짐을 표시하기 위해서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might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그대로 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예요. 모양이 과거지만 현실을 가정하고 있는 현재의 반대로 가정한다.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나는 그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이라도 뜻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As I didn't pass the 그죠? exam.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 일이에요. 난 통과하지 못했어. 지금 현재 통과 시험 못했어. 나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I 어떻게 한다? didn't marry her. 제 주변에도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좀 더 아무래도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같이 그래도 선후배 관계로 같이 공부하기 시작해서 좀 고생을 같이 하면서 그죠?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있다가 나중에 공식적으로 꼭 시험에 합격하면 같이 결혼하기로 이런 커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작년이든 올 초든 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결혼식 올리지 못했어요. 그녀와 결혼 못했어요. 이게 사실이야. 지난 과거 사실이야. 이걸 가정해봐. 만약에 내가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if I 그 다음에 the exam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작년이든 언제든 나는 그녀와 결혼했을 텐데 그죠? her라고 들어갑니다. 그럼 잘 보세요. 방금 전에 현재를 과거로 표시하는 게 가정법 과거지만 과거 사실을 가정법으로 표시할 때는 한 시제 앞선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had 과거보다 앞서 있는 과거, 대과거, past. 내가 만약 시험에 통과했다라면 나는 그죠? would have married 과거 완료 그녀와 결혼했을 텐데 이렇게 문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험에 통과했더라면 나는 그녀와 결혼했을 텐데 간절히 저도 바래요. 그런 커플들에게 그죠?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가정법 과거보다는 과거 완료가 훨씬 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의미적으로도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쓴다. 현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할 때는 과거를 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과거와 과거 완료 다 했어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만약에 if를 생략해 쓰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아니라 if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 주절 콤마 주절이 돼버리니까 이게 if가 생략됐음을 표시해주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were 주어. 그 다음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did 써서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또는 were 주어 이렇게 문장을
도치구문으로 써주고 주절이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if가 생략이 되면 가만히 두면 주절, 주절 모양이 되니까 had와 주어, pp 사이에 이렇게 주어가 들어가서 had, 주어, past 그리고 이렇게 쓰고 그대로 쓰면 도치구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에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자격을 주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 아니죠. 최대한 많이 떨구고 그 중에서 그죠? 박빙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시험 문제가 잘 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뒤로 쓸 수도 있고 이 앞에 있는 if절을 뒤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볼게요. 보세요. 자, 어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았다면 이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어제 내가 이 문제 풀어보지 못했죠. 선생님이 야, 너네 공부 열심히 했는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계속 지금 SNS를 통해서 또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또는 그죠? 암암리의 미팅을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멘토링도 하고 여러분의 하나의 그죠? 불쌍한 양을 위해서 제가 직접 터칭도 하고 티칭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최대한 감싸주려고 노력하죠.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았다면 이 얘기는 내가 어제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선생님이 낸 퀴즈 문제를 풀 수 없구나. 내가 지금 풀 수 없구나. 이 현실을 내가 지금 이 퀴즈를 풀 수 있을 텐데. 잘 보세요. 엄연히 자, 직설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As I didn't solve this question yesterday. 자, 내가 어제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I can't solve this quiz now. 나는 이 지금 퀴즈를 풀 수가 없구나. 아쉽잖아.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라고. 현실 잘 봐. 현실이 여기 과거일 때는 가정법을 뭘 쓰면 돼요? if로 쓰게 되면. 과거 완료 쓰는 거지. If I had solved. 과거 완료를 쓰는 겁니다. 현실이 과거면 과거 완료 써야죠. If I had solved this question. 그리고 그대로 나머지는 쓰는 거예요. Yesterday. 그리고 나는 이 퀴즈를 지금 풀 수 없다지만 풀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보시다시피 현재보다 앞서 있는 게 뭐예요? 과거잖아요. 그죠? would 그 다음에 solve this 선생님이 내신 퀴즈를 지금 풀 수 있을 텐데. 자, 보십시오. 어제에 맞게 과거 완료가 들어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요. 현재에 맞게 가정법 과거가 들어갔으니까 역시 이것은 뭐라고 한다? 별표 3개짜리 혼합 가정법 구문이다. 혼합 가정법 구문이다. 별표 3개짜리. 여러분 뭐 기본 아니면 뭐 응용까지 다 가도 이건 가정법이라는 건 변할 수가 없어요. 기초가 곧 응용이고 응용이 곧 실력인 거예요. 뭐 가정법 여기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굳이 좀 더 응용을 단계를 주고 싶다 그러면 별 수 없이 도치구문 만들겠죠. if를 생략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십니다. 자, 16강의 가정법과 직설법의 비교. 가정법의 핵심은 두 가지 상황에 일단 익숙해지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의 상황, 직설법 현재를 가정해보는 일은 가정법 과거로 표현한다. 과거의 상황, 직설법 과거를 가정해보는 일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가정법 과거는 이렇지만 잠깐 카메라 이쪽으로 주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면 if 그리고 주어 들어가고 과거 완료니까 had pp를 쓰는 거예요. had pp. 자, had been, had done, had pp. 그리고 주절에 가서는 주절은 반드시 가정법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 이런 가정법 조동사예요. 얘들을 반드시 넣고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뒤에 원형만 넣는 게 아니라 과거 완료를 넣어야죠. 완료. have, pp 이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 가정법은 뭐예요? 여기는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표시의 과거 완료. 현재 표시의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과거 완료와 과거가 섞여 있네. 혼합되어 있네. 혼합가정법.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겠어요? 얘를 물어보면 과거 완료 과거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좀 보시면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내가 작년에 시험에 불합격해서 그녀와 헤어졌다는 과거의 사실을 가정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작년에 합격했다면 난 지금 그녀와 함께 같이 생활하고 있을 텐데 작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이 생활 못하고 따로따로 고생하고 있다. 이 얘기를 또 가정법으로 쓰면 과거 완료, 과거가 섞이기 때문에 혼합가정법이 된다. 자,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예문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를 혼합가정법 구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처음에 제시한 대로 항상 현재의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가, 과거의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와 현재의 공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가와 같은 부분을 신경 쓰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가정법이다. 자, 그 뒤에 쭉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 대한 공식 2번 괄호에서 if 주어 워 과거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공식 3번 if 주어 had pp,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혼합가정법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다. 그래서 if 주어 had pp 과거 표시 부사,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 현재 표시 부사. 그래서 네 번째 괄호의 문장은 딱 제가 예시까지 드렸고요. 별표 3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법이라는 게 한 가지 더 추가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I wish라는 거예요. I wish는요, 요 말이 나오면 뒤에는 가정법만 써야 돼요. 직설법 못 씁니다. 무슨 얘기냐? I hope. 나는 희망해. 나는 이만큼 하기를 희망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I wish 뒤에는 가정법을 쓰는 거고요. 가정법이 뭔데? 배웠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I hope 뒤에는 뭐 쓴다?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이 뭔데? 배웠죠, 지금? 사실대로 쓰는 거. 나는 희망해. 여기에 대시 안 보여서 그렇지 대시 이렇게 사라진 거야. 자, 나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합격하기를 시험에. 네가 시험의 미래에 합격할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너가 시험에 합격할 것을 하기를 희망한다. 사실대로. 그런데 이거는 가정법을 쓰는 건데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쓰게 돼 있어요. 너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합격한다면 바로 이 순간 you, 그죠? 여기다 과거를 쓰는 겁니다. past the exam. 여기는 네가 작년에 합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the exam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를 쓰고 여기는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미래 사실을 직설법을 썼는데 여기는 가정법의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못 씁니다. 이렇게 과거를 쓰면 현재 바로 오늘 시험에 합격한다면 요거는 너가 시험에 과거에 합격했더라면 그래서 요거는 한다면 요거는 뭐뭐 했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 앞에 이 말은 우리말로 얼마나 좋을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을까 뜻이에요. I wish 얼마나 좋을까 합격한다면 작년에 합격했다면 그 두 개 차이. 그래서 이걸 쓰거나 이걸 쓰거나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now란 표시가 있으면 이것만 쓰면 되는 거고 또 then이라고 하는 과거 표시가 있으면 이것만 쓰면 되지만 이게 없으면 두 개 다 가능하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거기 나오는 I wish 가정법이란 5번째 괄호. 가정법 과거 또는 과거 완료를 뒤에 두는데 I wish 가정법 과거. 내가 지금 부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I wish that I had been rich when요. 내가 젊었을 때 부자였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동사로도 마찬가지, have 동사로도 마찬가지, 일반 다른 동사로도 충분히 과거나 과거 완료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 IWCD의 가정법이라서 어떤 교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중. 마지막으로 IWCD에는 조건절, 만일 뭐뭐라면처럼 해석을 한다. 만일 내가 시험에 지금 합격한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만일 네가 시험에 과거에 합격했더라면 나는 지금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야.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고 가더니 열심히 안 하고 공들임에 와서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여러분 그죠? 뺑일뺑일 하다 그냥 쉬어. 그리고 계속 놀아. 돈만 들어가. 아빠가 딱 부르시더니 I wish you had passed the exam. 네가 시험에 합격해 주었다면 아빠는 지금 얼마나 좋겠니? 그죠?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IWC까지 깔끔하게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정법은 기본, 그 다음에 어떠한 응용, 그 다음에 실력 이 따로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 16강 수업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7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